10분씩 해외 직판 설명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지금 소리는 잘 들리시죠? 예, 하여간 설명회 하는 동안에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 통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지난 설명회 한 거는 충분히 공개를 해뒀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직접 참여하셨을 때는 궁금한 거 막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는 이미 다 공개를 해뒀거든요. 지금 앞으로도 혹시 해외 직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티쿤닷컴을 치셔요. 티쿤닷컴을 치면 티쿤닷컴을 치면 10개국, 이 칠레까지 포함해서 11개국 티쿤 법인의 현황과 뉴스를 볼 수 있고, 한국은 여기 한국 사우스 코리아 티쿤 카페에 들어오시면 해외 직판 정보를 다 모아뒀어요. 뉴스도 있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해외 직판 알기에 해외 직판 깊이 알기만 보면 굳이 해외 직판이 아니더라도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원리를 거의 다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봐도 되는데 여러분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설명회까지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채팅으로 하기 싫으면 그냥 말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링크가 잘못 걸리는데 왜 이렇게. 잠깐만요. 저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완전히 빈손으로 사옥까지 사고 10개국의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해외 직판하면 이런 기회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해외 직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도 한데, 옛날부터 무역업 하면은 돈 벌잖아요. 무역업 하면 돈 버는데 해외 직판이라는 것은 온라인 무역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물건을 파는 것보다 해외 물건을 파는 게 훨씬 더 쉽고 돈 벌기가 쉽다는 걸 제가 몸으로 배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외 직판 하셔라. 정말 돈 벌기 쉽다. 이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하시죠. 아무리 좋다 그러더라도 장사는 워낙 힘드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세요. 근데 저는 진짜 강권합니다. 티콘을 이용하지 않아도 좋아요. 부디 해외 직판 하셔요.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돈도 훨씬 덜 들고 돈 벌기는 정말 쉽습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는 무조건 경쟁력이 있을 때 나가면 되거든요. 경쟁력 없는데 나갈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그 나라 가격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뭐 언어가 처음에 언어가 잘 안 되면 구글 자동 번역기 돌려서 다 볼 수 있단 말이죠. 저도 일본어 잘 못합니다. 외국어 잘 못하는데 그 하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을 때만 나가면 되니까 일단 나갔다 하면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상품을 가지고 일본에 진출해서 실제로 뭐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성공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디 해외 직판하시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티쿤을 운영하면서 지금도 국내 매출은 0원이에요. 국내는 아예 팔질 않습니다. 근데 해외에 나가서는 경쟁력이 있었던 것도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로 제가 팔았던 거는 주로 처음에 티쿤이 했었던 걸 보여드릴게요. 티쿤이 운영했었던 거는 저거로 보죠. 일단 우리 티쿤이 직접 운영했었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명함, 그 다음에 스티커, 실사출력물, 공기간판, 디지털 인쇄 스티커 이런 거를 티쿤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 10월 달에 티쿤을 만들어서 처음 일본에 팔았던 게 일본에 판 게 명함, 스티커, 실사출력물, 2014년엔 공기간판 이런 걸 팔았는데 2000년도 매출이 36억 원이었죠. 명함만 36억 원어치 팔았고 2021년엔 34억 원, 32억 원, 23억 원 이렇게 팔아서 이게 제조 원가가 거의 25%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4억까지 살 수 있었는데 제가 명함, 스티커, 실사출력물, 공기간판 같은 거를 한국에서 팔려고 하니까 경쟁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국에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무척 많았어요. 그렇다 저는 인쇄업에 종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쟁력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그 수많은 인쇄업자들이 일본에 진출을 안 하는 거예요. 진출할 생각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는 티쿤보다 더 싸게 파는 일본 인쇄물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거죠. 이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4위하고 있는 주문 원단도 일본에는 경쟁자가 없는 거죠. 물티슈도 마찬가지고. 일본에는 한국만큼 경쟁력 있게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단 말이죠. 이게 늘 옛날부터 이랬습니다. 한국의 인삼, 호피 이런 거를 청나라에 팔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나라의 바늘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조선에서 워낙 경쟁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역업을 하면은 돈 벌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티쿤이 진짜 엄청난 성과를 거둔 거예요. 자, 보세요. 한국 전체의 일본 온라인 판매액 중에서 티쿤이 차지하는 비중이 10.2%나 돼요. 역직구며 라쿠텐 같은 데 입점해서 판매하는 금액이며 티쿤처럼 직접 해외 직판하는 회사를 다 포함해서 일본에 판매하는 한국 총 온라인 판매 금액 중에 티쿤이 10.2%나 차지한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티쿤식 방식이 워낙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작년에 2021년도에 1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판매자가 7개. 이 중에는 30억 이상이 2개고 20억 이상도 2개나 되죠. 5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게 21개입니다. 21점이 이렇게 매출을 올렸어요. 그 전부 해봤자 지금 70점밖에 안 된단 말이죠. 70여 명 판매자 중에서 실제로 30억 이상이 2개, 20억 이상에서 30억 이상이 2개, 10억에서 20억 이상이 3개 나왔다는 거죠. 성공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것 아닙니까? 이런 성과를 냈고요. 뭐 티쿤 거래액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작년하고 재작년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애를 먹었어요. 지금도 일본이 2019년 대비해서 거래 건수가 거의 70% 수준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티쿤은 거래액 면에서는 계속 늘어난 거죠. 왜 그럴까요?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해외 판매하면은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는 티쿤식 해외 직판을 하셔라 하면서 티쿤식 해외 직판이라는 게 다른 해외 직판하고 해외 판매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걸 말씀드릴 거고요. 그 한 10분 쉬었다가 티쿤은 성공을 많이 했죠, 진짜. 그런데 여전히 실패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해외 직판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해외에 물건을 파는 거는 돈 벌 확률은 무지 높아지는데 해외에 물건을 파는 방법이 이 3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는 역직구 방식이죠. 역직구라는 건 뭐냐면은 한국 인터넷 쇼핑몰을 한국에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와서 사라고 하는 게 역직구 방식입니다. 역직구 방식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회사를 하나 보죠.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타일란다예요. 진짜 인터넷 쇼핑몰은 성공하면 대박입니다. 이 사이트를 프랑스 로레알 그룹에서 7천억 원 주고 인수했잖아요. 7천억 원. 700억 원도 큰 돈인데 7천억 원을 주고 이 회사를 인수했어요. 김소희 대표는 7천억에 판 거예요. 이 사이트를. 진짜 사업답죠. 엄청난 사업인데
이 스타일란다라는 사이트가 일본의 물건을 팔 때는 이런 방식으로 팝니다. 7천억짜리 회사가 일본에 팔 때는 보다시피 보이시죠? 빌딩은 잔다리로 마포구 서울에 있다. 그 다음에 전화하려면 이렇게 082로 하는데 한국어만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역직구 방식입니다. 한국의 쇼핑몰을 한국에 일본어로 된 쇼핑몰, 영어로 된 쇼핑몰, 중국어로 된 쇼핑몰을 열어놓고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사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나라 사람은 한국어만 대응이 가능하다니까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반품하려면 잔다리로 마포구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장사가 될까요? 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해외 판매를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직구라고 우리가 부르는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해외 쇼핑몰 입점 방식입니다. 해외 쇼핑몰 입점은 아마존, 라쿠텐, 티몰, 뭐 큐텐, 쇼피, 라자다, 알리바바 이런 데 입점해서 파는 거죠. 근데 해외 쇼핑몰 입점도 좋은 방식입니다. 저는 뭐 우리도 해외 쇼핑몰 입점 방식을 쓰고는 있어요. 근데 해외 쇼핑몰 입점의 가장 큰 문제는 해외 쇼핑몰이 고객 데이터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마존에서 물건을 샀다고 기억할 뿐이지 아마존에 있는 어떤 판매자한테서 물건을 샀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브랜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판매자도 내 고객이 누군지를 몰라요. 내 고객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장사라는 건 결국은 단골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승부가 달려 있는 거거든요. 식당 아주머니도 단골이 만들어주는 매출이 80%를 내잖아요. 나머지 신규 고객 20%가 왔다가 단골이 되는 구조고요. 쿠팡에서 이 아마존, 미국 아마존에는 이제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아마존에는 뜨내기 판매자를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큰 회사가 그냥 작은 뜨내기 판매자를 자꾸 모아놨더니 아마존 손님하고 트러블이 잦은 거예요. 뭐 가짜 상품도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송 기간이 자기가 또 어디 가서 사와야 되잖아요. 판매자가 사와야 되면서 배송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또 해외 판매자는 말도 잘 안 통하고 하니까 아마존의 권위가 자꾸 떨어져서 이제는 아마존에 소기업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브랜드나 대기업 중심으로 아마존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쿠텐 이런데 해외 법인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아예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왜냐하면 라쿠텐도 자기 신뢰를 팔고 장사를 하는 건데 라쿠텐 입점자가 어정쩡하고 일본어로 대응도 못하고 반품도 한국어로 하라고 하면은 라쿠텐이 욕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판매자는 해외 쇼핑몰에 아예 입점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입점했다고 하더라도 뭐 먹고 살 게 그다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이 파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뭐 아마존에 들어가서 400억씩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만의 물건이 있는 분들이고 이미 규모가 큰 회사예요. 티쿤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티쿤
티쿤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성과를 낸 분들이 있잖아요. 티쿤을 이용해서 이렇게 성과를 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전부 2명에서 4명밖에 안 되는 극히 작은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분들이 티쿤을 이용해서 뭐 34억 원어치도 팔고 32억 원어치도 팔고 뭐 8억 원어치도 팔고 이랬는데 물론 이제 명함 이런 데는 좀 규모가 크지만 이런 데는 전부 2~3명 많아봤자 4~5명입니다. 이런 작은 회사들이 티쿤 방식으로 해외에 물건을 팔아서 실제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는 거를 저는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쇼핑몰 입점 방식은 자기만 다룰 수 있는 상품을 갖고 있거나 혹은 특허받은 상품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이제는 팔기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현지화 독립점 해외 직판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쇼피파이 아세요? 쇼피파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아마존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쇼피파이예요. 2006년도에 생긴 캐나다 기업인데 기업 가치가 1,300억 달러입니다. 이 쇼피파이하고 구조가 똑같은 게 카페24예요. 카페24는 아시죠? 카페24는 이미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카페24 한번 가볼게요. 하여간 200만 개 이상 되는 쇼핑몰이 카페24를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스타일란다도 카페24가 제공하는 카페 빌더를 가지고 만들었고 뭐 고고싱 이런 거 전부 다 카페24를 갖고 만들었어요. 국내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때 자기가 직접 쇼핑몰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카페24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네이버도 2월 달부터 이걸 해요. 그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써놨습니다. 재밌죠? 여기 이거 보세요. 한국의 쇼피파이를 선언한 네이버래요. 한국의 쇼피파이를 선언한 네이버. 쇼피파이하고 똑같은 게 뭐라 그랬죠? 카페24라 그랬잖아요. 한국에는 쇼피파이 같은 카페24가 있어요. 근데 네이버가 한국의 아마존을 표방한 게 아니라 네이버가 한국의 쇼피파이를 표방한 거예요. 쇼피파이는 뭐 하는 회사냐면 인터넷 카페24하고 똑같은 거죠. 인터넷 쇼핑몰을 제공해 주는 회사예요. 그런 쇼피파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카페24를 통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해외에는 쇼피파이가 있어요. 훨씬 더 큰 회사죠. 그래서 역직구 방식 말고 이렇게 독립점을 카페24나 쇼피파이처럼 독립점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만들 수 있는데 티쿤이 하는 거는 해외에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쇼피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해외 직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외 판매라는 관점에서 보면 쇼피파이, 카페24, 네이버 쇼핑 모두 소비자가 국경을 넘어와서 물건을 사게 만들어주는 반면에 티쿤은 판매자가 국경을 넘어가서 해외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에 판매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카페24나 쇼피파이처럼 이런 쇼핑몰을 만들게 도와줘요. 그래서 티쿤을 이용해서 에드사인이라는 공기 간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티쿤에 소속된 게 아니라 보셔요. 에드사인이라는 완전히 독립된 주소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스타일란다라는 독립된 인터넷 쇼핑몰이죠. 그 사람들은 국내에서는 이걸 정말 쉽게 이해합니다. 아, 66걸즈라는 독립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지 하고 다 알아요. 아, 보면은 66걸즈 쳐보면 66걸즈잖아요. 카페24를 만든 66걸즈인데 카페24에 입점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카페24를 이용해서 66걸즈라는 사이트를 만든 거죠. 또 하나 보죠. 독샤워죠. 독샤워. 독샤워잖아요. 이렇게 카페24를 이용해서 독샤워를 만들고 운영하는 게 국내에서는 매우 당연한 일처럼 여기는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존에 입점하고 티몰에 입점하고 라쿠텐에 입점하고 큐텐에 입점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독립점을 만들고 운영하듯이 해외에도 독립점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에 독립점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티쿤을 이용해서 에드컵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카페24를 이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듯이 해외에는 티쿤을 이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자기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뭐라고요?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에드컵이든 혹은 조금 전에 봤었던 이런 광고물점이든 전부 자기 고객을 자기가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고를 하더라도 내 스타일에 딱 맞는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쿠팡24에 들어가서 자기 광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쿠팡24에서는 자기 가게를 광고할 수 없어요. 광고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자, 쿠팡 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죠. 이거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만 알면 다른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듀플렉스 이 회사가 광고하면은 소비자들이 이것만 보지 않잖아요. 와서는 가격 높은 순, 가격 낮은 순 다 다른 데 가버리기 때문에 독자 광고도 할 수 없고 요즘 쿠팡은 스피드 배송하면 수수료가 40%더라고요. 뭐 남는 것도 없어요. 나중에 주고 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아마존의 횡포에 맞서서 쇼피파이라는 독립점을 만들 수 있는 툴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1,800만 회사가 쇼피파이를 이용해서 각국 국경 안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쇼피파이를 이용해서는 해외로 나가지를 못해요. 카페24를 이용해서 해외에 나가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개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티쿤이 하는 일은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판매자가 국경을 넘도록 지원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통째로 다른 나라에 가지고 가서 오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티쿤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칠레 티쿤을 이용해서 칠레에 스티커를 파는 분이에요. 대단하죠? 칠레에 파는 분. 말레이시아에 가볼까요? 티쿤을 이용해서 말레이시아에 물건 파는 분들입니다. 티쿤을 이용해서 말레이시아에 이분은 이제 뭐 공군데 올해 1월에 5억 원어치 팔았어요. 오프라인하고 결합시켜서. 근데 여기 티쿤을 이용해서 말레이시아에 안전용품 공구를 파는데 가보면 회사가 완전히 말레이시아 회사예요. 쿠알라룸푸르라고 적혀 있잖아요. 전화도 말레이시아 전화, 회사 위치도 말레이시아. 그래서 여기서 물건을 사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이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완벽하게 현지화를 한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네온점을 일본의 네온점 파는 회사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회사 소개를 클릭하니까 완전히 일본에 있는 회사예요. 일본에 있는 회사. 그래서 에드네온이라는 사이트를 뭐 물티슈 파는 점에서 물건을 사는 일본인들은 이 물티슈점이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역직구가 안 되느냐? 왜 역직구라는 방식으로는 안 되느냐 하면 역직구점에서는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다가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 보호원에 호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이 한국 스타일란다에서 물건을 샀다가 문제가 생기면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 사느니 차라리 한국에서 사고 마는 거죠. 환불 반품도 너무 어렵고요. 관세 통관 처리도 직접 해야 되고 배송비가 얼마인지 알지도 못해요. 파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지 않는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도 한국에서 운영하는 역직구점에서는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손님을 찾아가야지 손님들어 와서 사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티쿤이 이렇게 철저히 현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매출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티쿤은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이게 티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티쿤을 이용하면 티쿤이 하는 일은 그 나라의 법인이 있어야 되는 일을 티쿤이 처리해 드립니다. 쇼핑몰 제공해 드려요. 해외 배송을 티쿤이 도와드립니다. 티쿤이 워낙 많은
물건을 보내기 때문에 배송비가 정말 싸요. 여러분이 따로 파는 것보다 배송비만 아껴도 경쟁력이 생길 정도로 배송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해 줍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자, 티쿤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결제를 하는지 한번 우리가 볼까요? 지금 올해 1월인데요. 사람들은 이런 수단으로 이런 수단 일본을 예로 들면 일본은 이런 결제 수단을 이용해서 결제를 합니다. 뱅크는 알겠죠? 은행. 이거는 우리가 짜장면이나 이렇게 배달 음식을 시키면 배달해 주는 사람이 물건값과 그다음에 송료 이렇게 배달료를 결제받아 가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은 인터넷 쇼핑몰은 이 제도를 아예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했을 때 배달해 주면서 결제받아가는 제도가 없어요. 근데 일본과 동남아시아 쪽 많은 나라가 아직도 이걸 쓰고 있거든요. 비율이 무지 줄었는데 그래도 6%가 배달자에게 물건값까지 결제하는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저도 모르는 게 생겼네. 우리 회사인데. 이거는 ATM기에서 현금 인출기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산 걸 결제할 수 있는 거죠. 신용카드 결제.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결제 제도입니다. 후불 신용 결제라고 해서 거래 금액이 클 때 우리는 물건을 팔고 돈 못 받을까 봐 겁나고 손님은 돈 집어넣었다가 물건 못 받을까 봐 겁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서 대행해 주는 회사가 생겼어요. 이 대행회사는 3.2% 수수료를 받고 너희들 둘이 거래해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이런 제도를 20%나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역직구는 이 결제 수단을 쓰지를 못해요. 이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편의점 결제. 나라마다 다 결제 수단이 다른데 이런 결제 수단을 티쿤이 제공해 드리는 거죠. 이렇게. 진짜 필요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아니 왜 당신네 회사는 이런 결제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손님은 떠나버립니다. 손님들은 자기가 원하는 결제 수단이 없으면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 나라의 결제 수단을 제공해야 되고요. 반품도 한국으로 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반품도 일본에 있는 우리 법인, 칠레에 있는 우리 법인, 브라질에 있는 우리 법인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인이 있어야 하는 일을 티쿤이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영업 지원이며 광고 홍보 마케팅 이런 거 티쿤 노하우를 다 전해드려요. 이용사가 하는 일은 홈페이지를 만들고 상품을 등록하고 광고하고 고객 응대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원어민자 채용이 필수겠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용사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이거는 쇼피파이를 이용하던 네이버, 쇼피파이를 선포한 네이버를 이용하던 카페24를 이용하던 이건 이용자가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면 여러분께서 운영하는 이 사이트들이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벽하게 일본 토종 인터넷 쇼핑몰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말레이시아 토종 인터넷 쇼핑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야지 뭘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멕시코 명품점에 가면은 당연히 스페인어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품도 이건 안 돼. 명품은 안 되네요. 명품은 현지 직판 방식을 쓰고 있어서 안 됩니다. 근데 뭐 다른 경우 예를 들면 멕시코의 스티커다. 이거는 멕시코 현지로 반품하면 됩니다. 철저히 현지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티쿤은 기본적으로는 현지화 독립점을 만들어서 자기 고객을 자기가 관리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그게 되는 다음에 해외 쇼핑몰 입점을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두 개 하기도 진짜 힘들어요. 큰 회사가 아니면 독립점도 운영하고 해외 쇼핑몰 입점도 운영하기 두 개 다 하기 힘든데 어쨌든 기본은 독립점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훨씬 유리하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 하죠. 알겠어. 근데 현지화 독립점으로 하면은 광고 어떻게 해?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한번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카페24를 통해서 이미 봤잖아요. 이분들은 광고 어떻게 할까요? 이분들은 광고 어떻게 할 거예요? BAON 저도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쳐볼까요? 어떤 회사일까요? 바온? 이런 회사네요. 이 회사는 광고 어떻게 할까요? 뭐 뻔하지 않겠어요? 검색어 광고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광고하고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죠. 그렇다면 이 회사는 광고 어떻게 할까요? 페이스북 광고하고 그 나라의 검색어 광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거나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거나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고 광고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외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하면 됩니다. 그럼 해외 쇼핑몰 운영하는 거하고 한국에 이렇게 카페24를 이용해서 인터넷 쇼핑몰 하는 거하고 다른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언어. 근데 이거는 그냥 한국에서 그 나라 원어민을 채용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티쿤을 이용해서 해외에 직판하고 있는 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들 있잖아요. 전부 두세 명밖에 안 돼요. 많으면 뭐 5명, 6명. 물론 이제 큰 데도 있죠. 근데 이런 회사들은 다 그 외국인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국인 차용하나 외국인 채용하나 똑같은 거죠. 뭐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국인 채용하고 인터넷 쇼핑몰 만들고 팔면은 그거로 끝입니다. 또 티쿤식 방식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철저히 그 나라 토종 인터넷 쇼핑몰하고 구별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게 핵심 키포인트고 이걸 기본으로 한 다음에 해외 쇼핑몰 입점을 해야 그나마 오래 간다는 거죠. 또 항상 그랬습니다. 단골 고객이 계속 생기거든요. 단골 고객한테는 단골 고객이 만들어주는 매출이 보통 70%에서 80%인데 수수료가 안 나가잖아요. 여기. 그래서 오히려 현지화 독립점 해외 직판이 광고비조차도 더 싸게 먹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이게 이제 티쿤식 해외 직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방식을 먼저 생각하고 이것만 설명드리면 티쿤 이용점들이 일본에다가 사이트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사이트는 티쿤 일본 법인이 운영하는 거로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은 일본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와서 물건을 샀고 여러분들은 고객이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는 순간 문자 메시지를 받는 거죠. 한번 가볼게요. 자,
컵 회사의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컵 회사가 티쿤 관리, 이건 티쿤은 어디나 이런 관리자 페이지는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면은 이렇게 상품 등록하는 코너 있고요. 뭐 사이트 제작, 저는 이걸 잘 못해서 뭐 제가 설명드리기 약간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뭐 카페24나 쇼피파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손님이 여기가 상품 등록하는 곳이고요. 주문 상황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주문 목록 보고 결제된 것만 파악해서 이렇게 주문된 거 보고 전표 붙여서 한국으로 보내면 여기서 한국물류센터로 보내면 한국물류센터가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 법인이 다시 손님에게 보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버려서 손님은 그냥 일본에 있는 티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다고 인식하는 거고 판매자들은 이 전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물건을 보내고 때로는 손님하고 대화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자가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든 건 티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분 쉬었다가 5분 뒤에는 인터넷 쇼핑몰 만들 때 제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뭘 조심해야 되느냐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질문할 거 있으면 여기 채팅창에다 올려놓으세요. 여기 몇 가지 들어왔는데 제가 5분 뒤에 여기 답변부터 할게요. 6천억 원? 뭐가 6천억 원이죠? 군영님 뭘까요? 6천억 원 아닌가요? 아, 스타일 난다. 뭐 6천억 원이나 7천억 원이나 똑같죠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스타일 난다 얼마 팔렸나 볼까요? 7천억 원일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자기들이 뭐 6천억이든 7천억이든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예, 하여간 5분 쉬었다가 어떻게 해야 해외 판매를 하던 온라인 샵을 운영하던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뭐 질문하셨는데 아주 희소한 핸드메이드 제품도 이 플랫폼에 적합할까요? 뭐 플랫폼 자체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으면 그 상품은 다 해외에 팔 수 있다고 봐도 됩니다. 뭐 희소한 핸드메이드 제품도 다 되는데 문제는 이런 희소한 핸드메이드 제품은 사업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껌 팔아서 빌딩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 제품을 취급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나는 구체 관절 인형처럼 거기에 그게 취미 생활이야. 뭐 이러면 할 수는 있는데 전자상거래업에서는 이런 수공업 제품 아주 희소한 이런 거는 별로 대중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팔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좀 수요가 많은 것 그런 게 좋죠. 뭐 물티슈 이런 거 진짜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참고하셔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카페에 가면은 다 이렇게 공개를 해놨거든요.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지 않아도 카페에 들어가면은 그 아이템들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보면서
보면서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간 원리에서는 한국에서 팔 수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다 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다 나왔잖아요. 보시면 우리가 인쇄물에서 출발해서 그렇지 주문 원단 전혀 인쇄물이 아니잖아요. 뭐 공기 간판하고 이게 인쇄물하고 상관없고 영국발 일본향 명품도 팔고 용기도 팔고 컵도 팔고 뭐 건축 자재도 팔고 의류 부자재도 팔고 미용 용품도 팔고 브라인드도 팔고 경쟁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 아이템이 뭐냐 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말레이시아에 팔면 되고요. 말레이시아에 경쟁력 없으면 브라질에 팔면 됩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히면 이쪽에서 잘 팔리지 않아도 다른 나라에는 잘 팔리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넓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핸드메이드 제품도 팔 수 있다. 다만 수요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죠. 판매사가 되면 웹사이트 디자인은 판매사가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카페24든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카페24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홈페이지 디자인하고 상품 등록하고 광고하고 고객 응대하고 아마존도 똑같고요. 대신 해준다는 회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판매를 대신 해주는 회사인데 카페24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뭐 쇼피파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일반 대행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대행해서 파는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상황이면은 해외 판매든 온라인 쇼핑몰이든 하면 안 됩니다. 마케팅도 다른 사람에게 해달라 그러고 상품 등록도 다른 사람에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팔겠다는 거는 내가 음식도 만들지 못하면서 음식점 하는 거하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고객 응대하고 내가 마케팅하고 해야 노하우가 쌓이면서 진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티쿤의 법인이 있는 나라만 되냐? 예, 맞습니다. 지금은 현지화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티쿤 법인이 있는 나라에서만 하는 게 좋고요. 싱가포르 이런 나라는 너무 작아요.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는 작은 나라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에 큰 나라도 많거든요. 굳이 뭐 그런 작은 나라에 갈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도 13억 8천만, 미국 3억 3천, 인도네시아 3억 7천, 파키스탄 2억 2천. 파키스탄 같은 나라도 시장 정말 좋습니다. 브라질 2억 1천만, 나이지리아 2억, 방글라데시 1억 6천 8백 이런 나라에 팔지 싱가포르 같은 데는 시장이 너무 작아요. 베트남은 큰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15위 되는 나라고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이런 시장 좋죠. 근데 티쿤은 법인을 못 만들었어요. 티쿤이 작년에 법인을 7개 만들었는데 지금 투자를 더 받으면 열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할 수가 없어서 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받고 있어요. 카페 주소 좀 알려주세요. 네, 티쿤닷컴 치셔요. 티쿤닷컴이라고 치시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티쿤닷컴 치면은 티쿤닷컴 치면은 이 사이트로 가고 한국 티쿤 카페점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티쿤 쳐도 돼요. 네이버에서 티쿤 치면 티쿤 치면 우리가 상표 등록을 안 해놨더니 티쿤이라는 한국에 무슨 물건 파는 회사가 생겨서요. 하여간 티쿤이라고 치고 들어오셔요. 티쿤이라고 치고 여기에 도착하면 됩니다. 티쿤닷컴. 예, 카페 주소 그렇고요. 밑에 적어 놓으셨네요. 이렇게 티쿤닷컴.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할 거 있으세요? 일단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기. 이쪽 사업은 처음이라 아이템 선정이나 물건 소싱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이 부분도 티쿤에도 도와줄 수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물건 소싱이나 팔 물건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할까요? 티쿤은 도와드릴 수 있는데 티쿤 도움을 받아서 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전자상거래업 예를 들어서 음식점 뭐 하면 돈 벌까요? 이런 질문하고 같거든요. 그거는 똑같은 음식점도 자기한테 맞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템 선정이나 물건 소싱을 할 수 없으면 어떤 장사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낱말을 들어서는 진짜 성공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이게요, 국내 전자상거래업보다 해외 직판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그 쉽다는 해외 직판도 만만하지 않아요. 사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도를 볼 줄 모르고 등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험한 산을 올라가는 거는 자살 행위거든요. 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템이 다른 홈페이지 2개면 가입비도 따로인가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전 세계 어디로 나가든 한 번만 우리하고 계약할 때 $1,000 주시면 전 세계 어디로 나가는 거든 다 하셔도 됩니다. 입점 구조가 아니라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각 나라 언어로 표현해주고 판매해주는 거 판매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파는 겁니다. 카페24든 쇼피파이든 아마존이든 판매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판매를 해주고 나한테 이익을 남겨줄 회사가 있으면 티쿤도 그걸 하지 굳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직접 팔 이유는 없습니다.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카페24도 쇼피파이도 아마존도 티쿤도 홈페이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카페24도 쇼피파이도 아마존도 광고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이런 전자상거래를 하다가 보면은 판매 대행자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마존에 물건을 팔아줄게. 그 사람은 조금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 여러분 물건을 팔아주면 수수료 5%나 10% 받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팔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물건을 소싱해서 팝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진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매 대행하겠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거의 90% 이상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홈페이지가 있는 회사는 티쿤에서 연동을 시켜주는 구조입니까? 예, 자기
우리 걸 가지고 만드는 게 가장 좋은데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갖고 있어. 그럼 이거하고 연동시켜 줄래?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리얼 패브릭 일본 홈페이지. 자, 주문 원단을 판매하는 리얼 패브릭은 티쿤이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문 원단이잖아요. 주문 원단일 경우는 수주받는 물건 주문받는 프로세스가 전혀 달라요. 이런 경우는 자기가 직접 만든 인터넷 쇼핑몰인데 이 밑에 운영사를 볼까요? 운영사가 주식회사 티쿤이에요. 티쿤이 일본에 팔 수 있는 제반 시스템, 예를 들면 그게 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티쿤이 제공하고 있는 거는 배송, 결제 수단, 반품 처리, 창고 제공, 그 나라에서 법인 역할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체를 티쿤이 대신해 주는 거죠. 이 회사 대신. 그리고 이 회사는 자기가 만든 인터넷 쇼핑몰에다가 티쿤이 연결해 주는 결제, 반품 프로세스, 배송 프로세스를 붙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앨범 제작 업체는 우리가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거기엔 특수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웬만한 기성품류는 티쿤을 이용하는 게 훨씬 좋고요. 이런 특수 상품들은 자기가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 걸 가지고 티쿤하고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판매는 직접 판매, 예,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대신 팔아준다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판매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자,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해외 직판은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쉽다는 해외 직판도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맡겨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못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좋아요. 직접 판매해야 되고요. 로쿠 자펜 CEO님께서 일본 현지에서 한류 상품 오프라인 도매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티콘을 이용해서 온라인 소매업 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하면은 공짜예요. 일본에서 티쿤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면 수수료 안 내도 돼요. 그냥 파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티쿤에 이미 일본 판매자들도 들어와 있어요. 이거 잠깐 볼까요? 이 스크래치 사이트 이 점은 일본 회사예요. 일본 회사가 티쿤을 이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 거죠. 한국 회사가 카페24를 이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었다는 말과 똑같이 일본에 있는 스크래치 카드 판매사가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일본에서 일본에 팔 경우는 우리한테 100만 원 안 줘도 되고 계약금 안 줘도 되고 판매된 수수료도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라쿠 재팬 CEO님께서 일본 현지에서 한류 상품 오프라인 도매업 진행하고 있으면 그냥 티쿤 이용해서 소매 사이트 만들고 판매하시면 되세요. 일체 무료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본에서 팔다가 경험이 쌓이면 티쿤 전 세계로 나가시라는 거죠. 그 다른 나라에 팔 땐 저희들한테 수수료 주셔야 돼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물건도 보내줘야지, 그다음에 반품도 받아줘야지, 여러 가지를 제공하니까 일, 럭 로쿠 재팬 CEO님처럼 일본에서 일본에 팔 때는 돈 안 내도 되고 일본에서 다른 나라에 팔 때만 수수료를 내면 된다는 뜻이죠. 계약금과 수수료는 얼마냐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초기 세팅비 1,000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초기 세팅비 1,000불 내고 그 다음에는 판매된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가 하나도 안 되면 한 푼도 안 주셔도 돼요. 그래서 1,000불까지 결제 금액이에요. 결제 금액 기반으로 결제 금액이 1,000불까지는 8%, 1,000불에서 2,000불 상품이면은 7%, 2,000불에서 3,000불이면 6%, 3,000불에서 4,000불이면 5%, 4,000불에서 5,000불이면 4%, 5,000불이 넘는 결제 금액은 3% 수수료를 받고요. 매출이 7만 불을 넘으면 7만 불까지는 이거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고 7만 불이 넘으면 넘은 거는 금액과 상관없이 그냥 일괄 3% 수수료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아지면 수수료가 그냥 3%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출이 작을 때는 뭐 이런 게 걸리지만 작을 때는 뭐 또 별 문제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사업하시면 그냥 한 3.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2B 주문 견적 및 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별도 주문 페이지 이거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별도 견적, 별도 주문 페이지가 있으니까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그 페이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저도 이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관리자 페이지 우리하고 계약을 하면은 이 페이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데몬스트레이션 그 데모 페이지도 있으니까 나중에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이제 자기 사이트를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사이트를 꾸미고 결제 쪽도 대량 주문이나 견적 내서 주문하는 프로세스가 다 있습니다. 자, 하여간 해외 직판을 하면서 가장 큰 오해는 인터넷 쇼핑몰은 사무실도 없이 노트북 하나면 하면 된다는 아주 터무니없는 주장에 속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제가 2004년부터 일본에다가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2004년에 한국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팔다가 새로 티쿤을 창업해서 2007년에 명함 스티커를 팔았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2007년 10월에 창업했어요. 이때는 명함 스티커만 팔 때예요. 일본에. 그때 일본에 명함 스티커를 팔던 인터넷 쇼핑몰이 이겁니다. 이게 2007년에 제가 만든 일본 직판 인터넷 쇼핑몰인데 여기서 지금은 다른 것도 많이 팔잖아요. 근데 그때는 명함하고 스티커 달랑 2개만 팔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한국에 5명, 일본에 1명이 있었어요. 이 말이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6명, 7명이 됐고요. 장사가 계속 잘 됐어요. 2009년이 되니까 12명이 됐고요. 2010년이 되니까 29명이 됐어요. 이게 장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분들 저도 이제 우리하고 한번 만나면 더 이상 만나지도 않아요. 혼자 다 하실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좀 파는 분들은 에드컵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종이컵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으면 못 팔잖아요. 7명이 되더라고요. 컵만 파는데도 7명이 돼요. 왜냐하면 포장도 해야지, 제작하는 회사와 상품 품질 관리도 해야지, 고객 응대도 해야지, 접수도 해야지, 그 다음에 클레임 나면 대응도 해야지. 진짜 사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라고 해서 이렇게 인원을 늘리고 싶었겠냐고요. 저도 사람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인데 저절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아마존에 둘이서 오케요. 근데요, 좀 지나서 물어보면 문 닫고 다른 거 한대요.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쉬운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이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자상거래업을 하면 이렇게 인원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거를 먼저 이해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저하고 이렇게 만난 자리에서 방금 얘기했던 사람이 많이 들어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돈을 벌어 가시는 거예요. 사업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숨겨져 있어서 찾지를 못하는데 해보면 월 매출 3천만 원을 올리는 데까지, 월 매출 3천만 원을 올리는 데까지 평균 13개월이 걸려요. 그 매출 3천만 원을 올린다고 해서 흑자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네요. 매출 3천만 원을 올린다고 해서 흑자가 나는 게 아니라 해보면 매출이 보통 7천만 원 돼야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3천만 원 매출 올리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상위예요, 상위. 뭐 너무 큰 건 빼고 3천만 원까지 14개월이 걸렸어요. 14개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7천만 원 올리는데 28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잘하는 회사들이 이런 거예요. 제가 해외 직판 쉽습니다. 혼자서 해도 돼요. 돈도 안 들어요. 이러면 일단 시작하겠죠. 그리고 돈 없어서 더 진행 못 합니다. 이거는
나는 안 그래.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예를 들어서 뭐 공기 간판. 이건 6개월 만에 3천만 원 올렸어요. 빠른 거죠. 근데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7천만 원 되려면 12개월 걸린 거란 말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정도 돈이 안 들고 흑자를 내는 인터넷 비즈니스가 있다. 그럼 이미 거기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시간도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게 실패하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흑자가 날 때까지 적어도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때 그럼 직원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냐? 이게 문제죠. 흑자 날 때까지 4억 5억 원은 들어갑니다. 자, 해외 직판 전자상거래업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성장합니다. 정말 계속 성장해요. 근데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4억 원이 안 든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기입니다.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3천만 원 혹은 5천만 원 있으면 될 거야. 이런 거는 진짜 꿈깨입니다. 꿈깨.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는 여러분이 틱푼 이용해서 100만 원이라도 주고 얼마라도 팔아서 수수료라도 받으면 손해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푼돈 얻어먹자고 거지 같은 짓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진짜 틱푼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있는 대로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넘을 때까지 20개월은 무조건 더 걸린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고요. 또 경험에 따른 판단입니다. 또 그때까지 우리한테 주는 거는 100만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 먹고 사는 비용이에요. 4억 원이 든다. 이걸 꼭 좀 이해하시고 나서 해외 직판을 하던 국내 전자상거래업을 하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제가 흑자 날 때까지 4억 원은 들어요. 그러면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4억 원 있는 사람이 이걸 왜 해? 4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사람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직판은 사업을 하자는 거지 커피숍 차려서 한 1, 2년 생업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답게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시라는 거죠. 그 4억 원이 드는데 돈이 없어. 근데 나는 이거 꼭 해야 되겠어. 이런 사람에게는 제 경험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는 신불 상태에서 해외 직판 자금 4억 원을 만들었거든요. 잘 보셔요. 첫 자본금 5천만 원 있었고 이제 소상공인 창업 지원 자금,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 융자 받기, 또 지분 팔기, 주식 파는 거죠. 기보 신보에서 1억 원 융자 받기, 또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공으로부터 수출 지원금 2년에 걸쳐 1억 5천만 원 무상으로 받기. 이건 완전 꿀이에요. 꿀. 완전 1억 5천만 원 실적만 나오면 1억 5천만 원 공짜로 줍니다. 이런 걸 가지고 4억 원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고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께서 알아서 판단하셔요. 저는 무일푼에서 이런 걸 가지고 해외 직판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신불 상태에서 건물도 샀기 때문에 하라고 권해는 드려요. 그렇지만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어떻게 일본에 보내냐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순서대로 안 하거든요. 질문 들어오는 거 가지고도 하고, 그러면서도 전체 얘기는 이미 다 해드렸어요. 이거 잠깐 볼게요. 그래서 티쿤 강서에 있는 티쿤 물류센터에 보내기까지 하면 그 다음날 다 일본으로 혹은 전 세계로 보내는 거고요. 여기 카페에 물류 관련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별 티쿤 운송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각국 현지 법인까지 가는 물류비, 예를 들면 영국 런던은 사영업일에 킬로그램당 12,000원이다. 미국은 12,000원이다.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여간 여러분께서는 뭐 미국 파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동남아시아가 우리한테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아시아에만 44억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파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미국은 뭐 멕시코에서 팔거나 혹은 영국에서 팔아야지 한국에서 팔긴 좀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만까지만 보내면 돼요. 그래서 잠깐 돌아갔었는데, 해외 직판을 하려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근데 돈은 정부 자금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는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집중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많은 분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걸 지켜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걸 지켜봤는데,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직판 초기는 오노가 전력이 99%입니다.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 절대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진짜 모르면 이걸 책임질 수 있는 본부장을 둬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 잘 판다고 해서 한국에 잘 파는 사람에게 일본 것까지 맡으라고 맡기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저는 명함 스티커 하다가 실사출력물을 판매했을 때 아예 전담 인력 5명을 뽑아서 별도 사무실을 줬어요. 그 위에도 용기 팔 때도 그랬고, 전담 판매자가 명확해야지만 승부가 나더라는 거죠. 일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할 사람을 완전히 독립시켜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고, 해외 직판 사업을 한국 사업의 부업처럼 취급하니까 해외 사업이 부업이 되는 거예요. 부업은 생업이 아닙니다.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푼돈 얻기인데 이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을 잘 보셔요. 이제 세 번째 성공하는 비법입니다. 범위를 좁히셔요. 범위. 자, 이것저것 다 파는 게 아니라 회사가 초창기일 때는 이렇게 아이템을 아주 좁혀야 돼요. 왜냐하면 좁히지 않으면 넓은 공간에서 강자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자, 여기는 공기간판만 파는 거예요. 공기간판만. 그래도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공기 간판이 필요한 그 나라의 모든 소비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고 깊게 파는 게 초기 비즈니스에서는 유리하고, 초기 비즈니스가 발전하더라도 계속 관련 산업 쪽으로만 전문점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에드네온 실내에 이게 뭐죠? 이거 뭐라 부르죠? 이거 저기 단어가 생각 안 나지 왜? 네온 사인. 네온 사인만 파는 거예요. 이 시장을 지배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나갈 생각도 하지 말고, 다른 아이템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이미 만들어 놓은 이 사이트에 광고비를 더 투입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는 거죠. 컵만 파는 거예요. 근데 컵도 맨날 새 상품이 나와요. 큰 거, 작은 거, 두꺼운 거, 뜨거운 거 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철저히 좁히는 거죠. 이거는 실사출력물만 좁히는 거고요. 또 극단적으로는 축구복만 취급하는 거죠. 용기만 취급하고, 이렇게 알루미늄 케이스만 취급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걱정할 게 없게 되더라고요. 이 알루미늄 케이스는 1200종류를 올려놓고 팔아요. 경쟁자가 없는 거죠. 또 여기에 중국 거도 팔고 중국에서 제작해서 팔고 해서 아주 좁게, 그렇지만 깊게 들어감으로써 일본 전국 알루미늄 케이스가 필요한 사람들하고 소비자와 만날 수 있었고, 또 알루미늄 케이스만 계속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야 실제로 일본의 라쿠텐, 아마존, 재팬, 야후 쇼핑 이런 데와 경쟁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세요? 제가 이제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그 돈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다. 전문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 부서를, 독립된 전문 부서를 가져야 된다.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운동 유니폼은 카테고리가 많아서 아직 매출이 저조한가요? 마케팅을 못해요. 지금 티쿠는 지금 인원이 너무 없어서 뭐 플랫폼 사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만 놓고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운동 유니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운동 유니폼을 전담해서 맡을 사람을 배정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건 지금은 이제 전문 인력을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티쿤이 이제 투자 받으면 이제 그 부서도 독립시켜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다루면 돼요. 인도 유니폼, 인도네시아 유니폼도 갖다 놓고 중국 유니폼도 갖다 놓고 마케팅하고 광고하고 그러면 파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쇼피파이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쇼피파이는 해외로 나가는 데서 역직구 방식이에요. 이거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좀 어렵죠. 자, 이거를 이해하면은 정말 좋은데요. 예를 들어 카페24하고 티쿤하고 똑같은데요. 카페24는 조금 전에 스타일란다에서 보여준 것처럼 해외 소비자들이 국경을 넘어와서 사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쇼피파이, 카페24, 네이버 쇼핑은 소비자가 국경을 넘어와서 사게 하는 거고, 티쿠는 판매자가 국경을 넘어가서 소비자에게 파는 거죠. 그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기는
소비자가 오기 기다리는 거. 여기는 판매자가 가는 거. 외국 고객은 명함이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했을 때의 명함은 일본은 지금 70%가 구글 검색 엔진을 써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 명함 칠 때 어떻게 합니까? 명함 치잖아요. 명함 치면 이렇게 사이트 나오잖아요. 여기에 광고를 등록한 거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은 이렇게 검색어 광고를 등록하는 거죠. 각 나라 포털에 검색어 광고를 등록하는 게 무엇보다 기본. 그 다음에 인스타, 페이스북 등 광고를 하면 되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검색어 광고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에 합니다. 사이트 직접 홍보라는 게 검색어 광고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하여간 어떤 사정이 생겨서 궁금하다 그러면 티쿤 해외 직방 카페에 오셔서 여기 보면은 자유 게시판도 있고 또 여기 질문하는 데가 있거든요. 물류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해외 직판 카페에 단톡방에 가입하시고 단톡방은 해외 직판 단톡방은 온라인 해외 직판 1대1 상담 신청서도 있네요. 단톡방 주소가 어디 있을 텐데 하여간 여기 있네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오시면 됩니다. 네. 자, 하여간 저는 티쿤 이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는 국내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것보다 해외가 훨씬 더 쉽고 돈도 덜 들다는 거를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외 직판에서 저도 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못 돼요. 그래서 해외 직판해서 건물까지 샀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할 게 뭐 있습니까? 검색어 광고만 잘하면 되는데요. 홍보는 기본적으로 판매자가 알아서 하는 거라 이해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단 티쿤 경험, 티쿤 판매자들 경험을 계속 전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활동을 참조하면서 하면 돼요. 이분들은 우리한테 홍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한 달만 하면은 다 배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이버에 뭐 검색어 광고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어렵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맡겨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직접 해서 그런 노하우를 습득하는 게 멀리 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티쿤 법인들은 배대지 개념인가요? 참고입니다. 참고. 해외 티쿤 법인들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 보세요. 멕시코 법인 가볼게요. 멕시코 법인 가보면 멕시코에 스티커 파는 분 이건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멕시코에 법인이 없잖아요. 근데 티쿤이 멕시코 법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따로 그러기 때문에 해외 법인이 있어야지만 되는 일을 티쿤이 대신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대지 개념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해외 법인 대행, 해외 법인 역할을 해준다. 그게 기본인데 창고도 실비를 받고 서비스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처음 할 때 이거 전부 제가 했거든요. 저 일본어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면 되더라고요. 일본 직원 도움 받아서. 그래서 해외 판매라는 게 어렵다는 생각만 버리면 실제로 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케팅 노하우 교육은 해드리는데 좀 하다가 보면은 안 오시더라고요. 금방 다 익히고 또 다른 데서 배워도 되니까
굳이 뭐 티쿤 안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보면은 온라인 해외 직판 1:1 상담 신청서 여기 제공해 드렸거든요. 이걸로 보시고요. 하여간 사업을 기왕할 거면, 판매 사업을 할 거면 해외 직판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일본뿐 아니라 나라 밖에는 이미 78억 인구가 삽니다. 한국에서 놀 필요 진짜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조선시대 쇄국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라 바깥으로 나가면 푸른 바다가 넘실넘실 거리는데 국내는 피바다입니다. 그래서 국내 사지 마시라는 거죠.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